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개발 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9억 9,110만 원이 증액된 196억 9,30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예상 증감은 없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억 5,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목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의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시 설명드린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및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예상 증감은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719만 4천 원을 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75만 5천 원을 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마을 안길 및 농로 확포장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조성 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대비 9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입니다. 그 방금 보고하신 정주 여건, 정주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 신청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일단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준은 이제 정주학교 마을 안길 확보장 사업은 기존의 3m 마을 안길 이렇게 이제 농도라든가 3m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포장을 4 내지 5m로 이렇게 확포장하거나 또 선형이 이제 굴곡된 선형에 대해서 이제 직선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게 네. 처음에 군에서 했을 때는 기존 3m 도로를 네. 4m로 넓힐 때 주민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일괄적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필지가 열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넓혀주겠다. 네.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5m로 또 늘었어요. 폭이? 4 내지 5m입니다. 뭐 그게 애매한 게 아니고 그 도로 여건에 따라서 애매한 게 아직 5m면 5m고 4m면 4m로 딱 기준을 정해줬어야 되는데 3m에서 4m로 하려고 이제 기준을 다 받았다가 이 4m에서 기준이 좀 애매하니까 다시 5m로 넓혔어요. 처음에 제가 갔더니 4m였어요. 그때가 다시 5m로 넓혔어요. 그게 이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갔더니 자기가 땅을 내놓고 소유주들이 땅이 개인 땅 같으면 다 내놓겠지만 이게 많은 땅을 그냥 보상도 해주는 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3m를 5m로 넓힐 테니까 2m씩 내놔라 그럼 해주겠다. 그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좀 약간 좀 비아냥 되시더라고요. 의원들 뭐 하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거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읍장님 있는 데서 주민수건 사업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을에 그 이장님들이 올린 것도 지금 10개 올리면 1개, 2개밖에 안 되는데, 마을에 현안 사항이 많으면 주민수건 사업 자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10개 올렸으면 최소한 뭐 마을에 한 5개 정도라도 더 빨리 해줘가지고 그 주민수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 정주여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이 틀은 참 이미지는 좋아요. 우리 교부금 나온 거 가지고 뭐 저희 가로등 교체 사업도 하시고 막 한다는 좋던데. 이 사업비 가지고 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물론 뭐 넓지 않은 몇 군데는 좀 되겠죠. 근데 이거 사업비 가지고 실적으로 이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이제 뭐 기획실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오겠지만, 이게 저희들 그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이제 또 작년에 저희 양구가 제일 꼴찌가 했죠. 조기집행 사업이. 조기집행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 지금 얘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올 초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업도 어느 정도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올 초에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일을 발주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빨리 되려면 올 연말에 벌써 가을 정도 돼서 내년도 집행할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2월 되고 그러한 그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주여건 사업이. 또 이것이 또 과목 변경돼서 정주여건 환경 사업을 이제는 뭐 이게 안 되니까 주민과 함께 포장 사업을 다시 넘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과목 변경이 되거나 다른 데로 이게 예산이 가지 않으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양구업 이장님들 회의 때 제가 갔더니 3분의 2 이상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의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을 한끼 포장이고. 보상도 안 해주는데 누가 내 돈 내놓고 기존 가는 길 그냥 3m 도로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주여건 환경 사업은 좀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개발과로 오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이게 한번 신청에 들어오시면 한번 이거 언제 마감합니까?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신청 지금 아니 일전에 저기 끝났다 그래가지고 네. 이장님들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때가 다시 올리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그게 4m에서 5m로 늘어나서 다시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신청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가서 하라고 했더니 추가로 가서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4m에서 1m가 늘어났어. 근데 누가 뭐 이게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게 정치 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위에서 결정하실 때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밑에 이장님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라고 지금 민원들 들어오신 주민수건 사업 이것을 더 확실히 좀 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업으로 좀 돌리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 지금 주민수건 사업 관련 많은 예산 서 있는데 이거 남기지 마시고 다 하세요. 이거 이제는 어차피 뭐 저기 군수님 계실 때 다 해줘도 괜찮아. 이거 자꾸 다니면서 웬만하면 이장님들이 건의 들어온 거는 해주셔가지고 좀 이게 한번 싹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올라오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걸러더라도 매년 반복된 게 계속 이게 뭐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장님들 한 건 두 건 해줘가지고 매일 뭐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에는 없는 건데 제가 우리 택시와 관련돼서 지금 4월 1일부터 콜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관련돼서 이게 지금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0원이면은 제일 단거리 갔을 때 4,000원, 5,000원에 10분의 1이 지금 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콜비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어떤 그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쪽하고 콜비 인상과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하고 경제관광과하고는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콜비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양구군만 콜비를 받지 않고 있다가 그 택시에서도 이제 그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이제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콜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주행거리와 관련돼서 요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해서 다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저희들 그러니까 콜비는 다른 식으로 저희만 이제 받질 않고. 아니 콜비는 네. 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 요금을 주행거리를 했을 때는 주행거리는 이제 저희가 그 3,500원 이제 기본적으로 2km마다 3,500원씩 네네네. 예,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시군마다 그 기준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게 저 키로수에 대한 기본 요금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기본 그러니까 2km 이내에서 따졌을 때는 이제 3,500원이 조금 이제 그 좀 다른 데보다 이제 좀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또 그 2km를 벗어나서 또 계산해 봤을 때는 또 좀 이제 약간 이제 중장거리로 갔을 때는 또 그게 또 상쇄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저희가 택시 업계에서도 택시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그 기본 요금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택시 쪽에서도 좀 그 다시 한번 이제 뭐 그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까운 거리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청난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군 부대라든가 이런 게 다 대부분 가까운 거리보다 이제 멀리 있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인들 이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기본 요금을 낮추고 2km 이제 기본 요금 낮추면 나머지 이제 중거리 장거리로 갔을 땐 또 요금이 거기에 대해서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또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부대 관련된 군장병들은 좀 이제 장거리를 뛰는데 예. 이쪽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여고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아이들이 콜을 불러서 예, 가요. 여고하고 이제 요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콜비를 예. 불러서 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떤 튼간에 그냥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다고 본인들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뚜렷한 방법이 뭔가 개선점을 내놨습니까? 택시부에서? 택시부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 법인 택시도 이제 그 바뀌게 되고 예. 또 개인 택시 쪽에서도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좀 이제 저희가 그 별도 개별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좀 올해부터는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 1,000원 인상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은 없는 부분인데 서비스 개선을 그때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그때도 우리 금강이나 강원고속 기사분들은 어떻든 간에 유니폼을 다 입고 흰옷에 자기들 나름대로 넥타이를 메고 탑승하시는 분들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택시부에 계신 분들이 환경 개선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때 자기들 복장이라도 먼저 통일을 시켜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양구 같더니 버스 택시 기사들이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하는구나 그러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때도 도시개발과 과장님 계시기 전에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개인 택시나 이제 법인 택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유니폼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렇게 1,000원씩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민 경제에 되게 엄청난 이게 영향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콜을 부르지만 6,000원, 7,000원 좀 1,000원 더 주면 8,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클 것 같으면 서비스 개선을 할 것 같으면 뭔가 안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럼 그게 안 될 시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또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그동안에 이제 뭐 서비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법인 택시도 이제 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대표이사분도 제가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교육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기사분들 교육하게 돼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니폼, 그 복장 관계를 그동안에 이제 뭐 입다 안 입다 막 그랬는데 반드시 입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 콜비 인상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용돈 받아가지고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군인 아저씨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도 지금 적지 않은 그 콜비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 물론 가서 타시는 분들이 있지만 노인분들은 가시지를 못해요, 지금. 다 불러서 가시는데 그 1,000원이 인상된다는 게 뚜렷한 우리가 뭐 개선되는 거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택시는 진짜 바로 우리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하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콜비 문제는 이제 기존에 뭐 고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시대에 했던 거를 양구 이제 그 택시부에서 이제 그 요금을 이제 콜비를 받지 않고 있었던 예, 알고 것뿐인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또 택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또 아까 말씀하신 친절 문제라든가 서비스 개선 문제에 좀 아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시설비로 30억을 증액한 50억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 앞서 이제 제가 설명 때도 잠깐 언급은 이제 해드렸는데 언급하셨- 예. 저희가 지금 LPG 지중화 사업도 이제 진행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아직 국비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LPG 사업을 따로 하고 또 전선 지중화 사업 따로 하고 또 다른 이제 사업 이렇게 이중구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같이 이제 경제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 경제관광과에서 기존의 LPG 사업을 하면서 한전 측에다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보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30억 원을 더 네, 이제 예. 증액하신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가요? 한전 측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한전에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사전 납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 그다음에 또 각 통신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KT부터 시작해서 그런 통신 회사하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50%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LPG 구축만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올해 당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주민 사업. 앞서 이 도시환경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이 사실은 이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명시유월된 예산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또 수십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항상 또 추경 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보면 이게 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기존의 예산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고 또 이 사업비 충당 수요 요인이 있어서 이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남는 예산이 있어서 여따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부 요복이나 예비비 성격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민 건의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보다 올해 이제 사업을 좀 더 이제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사업을 이제 좀 물량이 이제 많이 대폭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또
가급적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주민 건의 사업도 받았고, 뭐 연초 순방 때 건의 사업도 받았는데, 지금 수시 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건의 사업을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제 접수 중에 있고, 지금도 이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 이게 이제 상반기 사업을 다 추진하다가 이제 또 영농기가 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반기 건의 사업도 이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시분 접수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부족한 사업비 예산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네, 주민 건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겁니까? 문서상으로 오고 간 건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저희가 주민 건의 사업은 사업 거기 기획감사라고 상호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런 대화를 좀. 이 주민건의 사업이 우리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 또 뭐 특히 선출직 분들이라든지 또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히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담당 부서장이 정책의 입안과 관리,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이렇게 반드시 지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올해 횟수로 이제 12년째 접어듭니다만은 이건 정말 원칙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장님, 면장, 의원, 도시개발과장, 또 우리 기획관, 기획감사실장, 군수, 부군수, 이게 예를 들면은 읍면사무소에 담당자가 안 되면은 이 군수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원칙은 또 B라는 C라는 의원에도 이건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책임 소재도 없고,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권한이 없어요. 이거 책임만 있습니다. 감독권만 있어요. 사업의 입안권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마을 이장들, 또 면장들, 또 의원들, 어떻게 집행부나 지휘권자에 의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굉장히 오남용될 우려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또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은,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원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분명한 어떤 행정 절차에 맞는 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A라는 의원이 이런 걸 건의하면 안 되고, B라는 의원이 건의하면 또 금방 되고, 또 A라는 이장이 이걸 추진하면 안 되고, B라는 이장이 추진하면 안 되고, 군수 찾아가면 다 되고, 또 이런 사업이에요.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선정 과정은 지금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추진 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과거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 모든 절차는 의원이건 이랬던 이장이건 이랬던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다시 읍면정도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형식은 갖춥니다만, 그 누구도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이건 엄연히 도시개발과의 예산 편성이 돼 있으면 도시개발과장이 읍면장들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걸 시행을 해야지. 이거 아주 이거 예산은 엄청나요. 예산은. 예? 항상 예산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합니다만은 이거 수십억씩도 이월됩니다. 그리고 예산 또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회의 때마다 이건 무슨 이거 지휘권자의 쌈짓돈도 아니고 예? 왜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계속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시간에서도 이렇게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지 좀 한번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도, 예. 네, 별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국은 여기, 그 예산의 증은 아니고 조금 일부 운영비를 감축하는 걸로 일괄되게 이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다가 근 한 10억 원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농어촌 버스 지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농어촌 버스 특히 이제 그거는 사실상 양구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적자 노선 또 고용버스 구입비 그다음에 유가 보조 사실상 이거 양구군에서 이거 운영한다고 봐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군민의 더 나가서는 국민의 이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성격을 굉장히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 노약자, 교통 취약자, 여러 가지 이 각각의 이것이 그 계층의 문제인 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구군과 같은 시간과 거리, 예산 투여 이런 걸 봤을 때는 동일요금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춘천에서 보면은 그 시내버스를 한정거장을 가던 열정거장을 가던 다 그 동일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근데 양구군은 이거 요금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은 권역별 요금제라도 이렇게 해서 그 최소 권역하고 가격 대비입니다. 차이가 나는 최대 권역하고 이걸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학생들 또 노약자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취약자들하고 이 빈곤층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만 10원, 20원 때문에 굉장한 언쟁이 벌어져요. 같은 동네인데 왜 저 밑에서 타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보관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가 갔던 길로 돌아가서 갔던 길로 돌아오는 이런 아주 과거에 도로망이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운행되지 않던 시절에 우리가 교통 체계를 관습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이 되려면 이렇게 순환식으로 되어야 돼요. 역방향으로 순환. 예를 들면은 동면 코스가 이렇게 동면으로 남면을 통해서 갔다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동면에서 가갖고 과거의 북면 지역인 도사리 지역을 이렇게 해서 오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 출발해서 다시 남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양쪽 지역의 버스 운행 그 수를 줄이고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그 보완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군량리 지역으로 방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군량리 지역으로 오고 또 군량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방산리 지역으로 오고 이렇게 순환버스, 시내버스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기회와 비용 면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걸 좀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관습 우리가 아주 교통이 열악하던 시절에 시외버스 개념에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역별로 요금차가 있고 또 동네별로 같은 리별로 또 요금 체계가 다르고 이래서 그러면서도 버스 노선은 적자를 보고 거의 양구군에서 이거 솔직한 말씀이지만요. 양구군에서 이 공영버스 이거 저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적어도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내버스 동일 그거를 하루빨리 추진돼야 되고 그거 안 된다면은 권역별로라도 남면 지역 갖고 또 뭐 또 그래도 좀 참 방대하다면 지역이 그걸 이분화하고 또 동면 지역 뭐 해안면 지역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별은 주되 전체적인 면에서 같은 어떤 동일한 그 어떤 공영버스의 실질적으로 내용성으로 보면 저희가 이 공영제거든요. 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저는 시급히 조성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민수건 사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제외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후반기에 그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통상 이제 뭐 전반기 주민수건 사업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공정률, 그러니까 사업 완료가 확정량에 비해서 완료율은 몇 % 정도 통상 되죠? 전반기, 후반기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이제 가급적 상반기에 건의된 거는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사업은 다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몇 건의 사업이 그 영농 관계로 이제 하반기 부득이 넘어가서 하반기 이제 추진하는 사례가 그럼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들은요? 하반기 확정된 사업은 하반기 다 거의 대부분 다 추진됩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이제 뭐 전화를 솔직히 한 수십 통 받고 있는데 예. 이 전후반기 사업에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 걸로 확인도 하고 뭐 공사할 것처럼 그러고 2월이 돼서 올해 보니까 뭐 없어졌다. 이런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 확정된 거에 대해서 뭐 금년도에 사업이 소멸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읍면에 개발 계장이 있는데 개발 계장이 보직 순환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뭐 한 1, 2년 근무하다가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올리고 또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서 겨우 이제 그 계장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또 계장이 다른 보직으로 딱 가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전년도에 확정됐다고 공사 이제 하는 걸로 후반기에 알고 있었는데 계장이 바뀌었더니 올해 그 공사가 확정돼 있다는 게 없어져 버려서 다시 신청해서 또 탈락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기획실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제가 본 의원이 뭐 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안 심의에도 얘기했듯이 관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여기 도시개발과 우리 주민수건 사업 담당 공직자들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논밭 들로 다니면서 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얘기 못 듣고 고생만 이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인지 이거를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뭐 보직된 지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만약에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어떤 민원을 이제 접수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최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그걸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듯이 전문위원한테 알려주든, 일일이 의원을 상대할 수 없다면 그런 알려주든, 아니면 뭐 이 주민수건 사업 관련해서 좀 적으면 의원들한테 와서도 도시개발과 그 주민수건 담당 개발계에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콜택시 관련한 이제 예산을 우리 그 교통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택시 면허까지 취득하고 이분들이 그 월 최저임금도 안 되는 135만 원이 최저임금인데 올해 2017년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은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 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 문제도 좀 그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정주여건 개선 사업 마을 안길 포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m 내로 되어 있는 거를 4, 5m로 확장하는 거는 되는 거고, 3m짜리 폭으로 돼 있는, 아니면 4m짜리 폭으로 돼 있는 마을 안길인데 뭐 포장 상태나 이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그런 확장에 관한 거는 이제 정주 여건 사업보다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 그 작은 거는 그 앞서고 있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반영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오해가, 만약에 이제 4, 5m로 확장하는 거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 지원한다 뭐 이러니까 또 기존의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은 네. 대략적으로 다 저희가 이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천만 원 최대한 한 단위 그 사업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건 이제 소규모 건의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상 또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주여건 개선 사업, 마을 안길 포장은 더 나오면 아무래도 더 면적 확보장되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혹시 답변? 네.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제 기본급하고 지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 콜택시에 저희가 이제 연간 차 2대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콜택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급 따지고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 발표된 시급해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최저임금비 비보다 연간 따졌을 때 한 100만 원 좀 상회하는 비용을 다 이제 더 지급되는 걸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한 12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니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체결해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5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한테 받는 금액은 택시 면허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들 수발 다 들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은 뭐 주말에도 필요하다면 대기하거나 운행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급여가 12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본급이 현재 장애인 그분들한테 나가시는 게 기본급이 133만 1,000원 곱하기 12월에서 연간 1,597만 2천 원이 나가고 있고요. 아니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보셨냐고요? 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님하고 이 근로자들하고 작성한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뭐 매년 똑같은 걸로 지금 금액으로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게 것들 이제 3년간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지체장애인 협회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고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주고 있고, 기준 인건비 기준은 그 당시에 할 때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라인 기능직 3종 1호분 기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책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떼고 뭐 하면 100만 원 좀 넘는 돈 가해로다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이 기본급 나가는 거에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또 이런 또 그런 게 이제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 그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50%, 이쪽 사측 50%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자부담분이 아마 공제돼서 그래서 예. 어찌됐든 암만 운전직으로 이렇게 택시 면허까지 가지고 고생하시고 장애인들 수발하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고생하는 걸 치면은 150만 원 넘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이분 지금 그렇게 받는 이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받는 그런 운전직 면허까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고요. 하여튼 주민수건 사업 관련해서 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집행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본 의원이 얘기한 2월이 되면서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에 사업이 최대한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2월 되면서 사라지거나 또 어떤 문제로 결과를 조치를 못 들으니까 소통이 부재하니까 계속 민원은 주민들은 우리 지방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뭐 도시개발과 각 부서에서도 많은 특히 주민수건 사업 담당하는 부서는 진짜 뭐 통화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던데 고생은 많이 하는 만큼 하여튼 그 도시개발과 본연의 이제 권위도 많이 찾고 권한도 많이 찾아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구 택시 요금의 책정은 양구 군수가 인가해 주는 거죠? 자율요금제인가요? 네, 군에서 인가해 준 거로 이렇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구 택시 요금의 지금 구간별 요금은 공차율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요금 책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4월 1일부터 지금 콜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우리 군수가 인가해준 공식 명칭.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이제 호출 요금으로 다 이렇게만 좀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겠습니다. 호출 요금이 얼마씩? 1회 호출에 이제 1,000원씩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본 요금 관계없이 호출 요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르면 요청하면 콜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호출 요금을 아직까지 왜 안 받았죠? 지금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이제 택시부의 내부적인 이제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콜비를 안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안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금 고시됐으니까 그 고시된 시점으로 보면 2년 좀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요금 책정을 했는데 당초부터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다가 안 받은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부 사정으로 안 받다 요번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부 사정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걸 해서 좀 그 정확하게 콜비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로다가 못 받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장님께서는 그 콜비는 그 기사분들이 쓰는 거고 양구 군수가 그 허가한 뭐 호출요금 호출요금으로 이렇게 좀 명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칭 통일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상권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서민 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4월 1일부터 그 지금 호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프랑카드는 그 택시부에 개첨했습니다만은 행정의 어떤 그 주민 홍보라든가 또 이것이 상당히 그 또 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요금에 대한 어떤 저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택시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그 행정기관에서도 그 주민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는 지난해에 그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도 그 왜 연초에 나름대로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그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뭐죠? 지난해 말씀하신 예. 그 지난해에도 이제 용역을 이제 의뢰하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니고 그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그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으로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금에 대한 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요금 체계가 나오질 않았고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자료 가지고 이 단일 요금제를 그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료가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 공식적으로 다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용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거의 종료가 됐는데 그거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번에 그 단일 요금제 이제 같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농어촌 버스 이 단일 요금제는 그 교통 취약지에 대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